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토트넘에서 활약 중인 손흥민 선수 소식입니다. 한 주 만에 세상에서 가장 슬펐던 모습의 선수가 이번 경기에선 가장 기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현재 리그 승리가 유력하며 다음 경기에 승리하면 자력으로 우승을 확정짓는 맨시티를 리그컵 상대로 만났던 토트넘은 확실한 힘의 차이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고, 라이언 메이슨 감독은 거의 두 팀 사이에 5년여의 격차가 있는 것 같다고 밝히면서 이 토트넘의 현 위치가 어땠는지 밝혔지만, 굳이 메이슨 감독의 인터뷰가 아니었어도 토트넘의 상황을 명확히 보여준 것은 바로 손흥민 선수의 눈물이 아닐까 싶은데요. 케인과 함께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한 선수가 커리어의 방점을 찍을 수 있는 컵대회 결승전에서 다시 한번 좌절을 맞이했을 때 손흥민 선수는 그야말로 눈물로 무너져 내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또다시 결승 직전에 부상당해 몸 상태가 온전하지 못했던 케인의 몫까지 감당해야 했던 손흥민 선수는 당시 상당히 많은 마음고생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남은 시즌이 있기에 포기할 수 없는 토트넘인데요. 여전히 리그 4위 자리의 가능성이 산술적으로 남아있는 토트넘은 현재 리그 최하위이며 강등이 확정된 셰필드를 상대로 자비 없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해트트릭을 해낸 베일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오늘 경기 그야말로 활용 점정을 찍은 손흥민 선수의 원더골까지 외신의 극찬이 터져 나왔는데요. 과연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는지 바로 들어가 보시죠. 토트넘의 셰필드전의 경기 후 분석을 한 매치데이 라이브에서는 제일 먼저 베일과 메이슨 감독의 인터뷰를 전달해줬는데, 베일의 인터뷰에서 이 인터뷰어가 손흥민의 좋은 활약은 예상했지만 오리에라니? 라며 어시스트에 대해 묻자 베일은 내 말이 그 말이다, 오리에가 계속 어시스트 얘기를 한다며 오늘 좋은 활약을 한 오리에에게 장난스럽게 칭찬을 해주었습니다. 라마단 기간이었던 오리에는 팬들에게 마치 새로운 영입 같았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오히려 라마단 기간에 초인적인 활약을 보여줬던 오리에를 칭찬한 팬들인데요. 베일은 전성기 시절에 자신과 비교했을 때 어떤 것 같냐고 물어봤을 때 자신이 행복하고 경기를 좀 더 연속해서 뛸 수 있으면 충분히 그 정도 기량을 보일 수 있다며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메이슨 감독은 오늘 토트넘의 모습 중 가장 마음에 든 모습은 태도였다면서 용기를 가지고 도전하는 모습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인터뷰어는 메이슨에게도 베일의 전성기와 지금을 비교해달라 했는데, 메이슨은 늘 베일이 마지막 공격 지역에서 훌륭함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란 것은 이미 증명된 일이고 여러 해 봤다면서 그래도 가장 오늘 좋았던 모습은 열심히 뛰는 모습이었다며 역시 그의 열심을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선발로 돌아온 알리 역시 훌륭한 모습을 보여줬다고 평하며 오늘 경기에서 100%의 기량을 펼치려고 노력했다 평했습니다. 매치데이 라이브의 전문가들 역시 베일에 대한 극찬으로 분석을 시작했는데, 팀 셔우드는 베일이 토트넘에서 더 많은 경기를 소화했다면, 특히 손흥민과 케인이라는 공격진과 손발을 맞출 시간이 더 많았더라면 분명 토트넘이 현재 순위보다 더 높은 순위에 있을 것이라 평했습니다. 리안 샌더스는 베일이 한물 같다는 평가가 분명 유효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며 오늘 경기에서는 가볍게 상대 수비 뒤로 뛰어들어가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팀 셔우드는 베일의 세 번째 골을 어시스트한 패스가 상당히 정교했다며 베일이 곧바로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적절한 세기의 패스를 준 것에 대해 그의 공헌을 확실히 인정해야 한다며 오늘 오리에의 정교한 플레이를 인정했습니다. 오늘 3골을 기록한 베일은 리그에서 최소 5골 이상을 기록한 선수들 중에 72분당 1골을 기록한 선수로서 가장 적은 시간에 많은 골을 만들어낸 선수라는 통계가 주목을 받았으며, 전문가들은 베일이라는 선수가 상당히 본능적으로 골을 찾는 선수라고 평했습니다. 팀 셔우드는 베일의 통계가 나오기 전에 무리뉴가 보고 있었다면 TV를 껐기를 바란다며 베일을 더 내보내지 않은 것에 대해 무리뉴가 후회할 것이라고 평가했는데요. 매치데이 라이브의 진행자는 오늘 베일에 대한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했는데 오늘 손흥민 선수 역시 엄청난 활약을 했다며 저번 주의 슬픈 모습에서 오늘의 멋진 골이 큰 위안이 되어주었을 것이라며 안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손흥민의 킥은 골키퍼가 공이 어디로 가는지 알아도 못 막는 골이라며 베일과 마찬가지로 기쁠 때 가장 좋은 활약을 보여주는 손흥민이라 평했는데요. 팀 셔우드는 손흥민이 처음부터 끝까지 높은 위치에서 압박하는 모습이 상당히 인상적이었다며 손흥민 선수가 베르바인에게 공을 받기 전부터 골키퍼는 공이 어디로 올지 알았지만 손흥민의 골은 절대로 막지 못할 것이었다며 베일과 손흥민의 골을 지켜보면서 최하위 팀을 상대로 골을 넣지 못한 해리 케인이 경기 후에 머리를 감싸주며 자책하고 있을 것이라고 평했습니다. 확실히 손흥민 선수는 오늘 경기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다시 한번 드러냈으며 풋볼 런던에서는 손흥민의 활약에 2020년에 전성기급 손흥민이 돌아왔다며 상당히 반가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 역시 경기를 보면 상당히 반가웠는데요. 비록 옵사이드 판정이 나긴 했지만 뒷공간에 파고드는 손흥민 선수의 그 침투에 이은 완벽한 마무리는 마음을 시원하게 해줬고, 페널티 박스 부근에서 손흥민 선수의 전매 특허 슈팅이 골망을 흔들었을 때는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로 완벽한 골이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외신 역시 베일과 함께 손흥민의 활약에 대해 재조명했으며 경기 후 선정되는 킹 오브 더 매치에 손흥민 선수가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분명 맨시티와 셰필드는 실력 격차가 아주 여실히 드러나는 팀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맨시티를 상대로 토트넘은 훨씬 방어적인 모습을 보였으며 평론가들 역시 토트넘이 전진할 수 있는 상황에도 그러지 않았고 패스를 받을 수 있는 지역에도 적극적으로 가지 않았다면서 선수들이 공을 받으려고 하고 책임을 지려고 하는 모습이 부족했다는 점에 대해 비판하며 토트넘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아무리 전술이 수비적이더라도 상대방에게 분명한 자신감과 용기를 보여줘야 어떤 경기 결과라도 가져올 수 있는 스포츠의 세계에서 토트넘은 너무 오래 수비하며 움츠러드는 버릇이 든 상황입니다. 무리뉴 감독 시절 토트넘은 최하위권 팀들을 상대로도 수비적인 전술을 구사하며 오히려 더 안 좋은 경기력을 보여준 적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메이슨 감독이 이끄는 토트넘은 조금씩 그런 모습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토트넘의 선수들은 자신이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것을 공격적으로 보여주려고 한 모습이며 이는 4대 0이라는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평론가들은 토트넘의 오늘 경기에서 보여준 태도가 행복함 때문이었다며 토트넘의 주요 선수들, 특히 베일과 손흥민의 기분이 좋을 때 토트넘이 더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했지만 이는 반대로도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일 때 더 행복한 토트넘이란 사실을 말이죠. 가끔은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어서 행복하단 말이 있는 것처럼 토트넘 역시 용기 있는 행동을 통해 용기 있는 마음을 가져갈 수 있는 상황. 리그 최하위이긴 하지만 여전히 영국 1부 리그에 속해 있는 팀이며 작년에는 돌풍을 일으켰던 셰필드를 상대로 토트넘은 분명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며 무리뉴 체제 하에서 불편한 옷을 입고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던 팀의 모습에서 조금씩 탈피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손흥민 선수 역시 마찬가지죠. 과연 이러한 기세를 이어 남아있는 리그 4경기를 연승으로 이끌고 아직은 멀어 보이는 리그 4위의 자리까지 토트넘이 도달할 수 있을지, 토트넘과 셰필드의 경기가 일어난 같은 날에 예정되어 있던 맨유와 리버풀의 경기가 팬들의 시위로 연기가 되어 있는 가운데 과연 토트넘은 리버풀과 웨스트햄의 추격을 뿌리치고 첼시를 잡을 수 있을지, 마지막까지 알 수 없는 EPL의 최종 라운드까지 토트넘과 손흥민 선수 응원하는 마음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흥미로운 외신 소식이나 해외 반응이 있으면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놀라운 논란 저해드리는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